안 사고 사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예. 해명이 적절하지 않았다고 해명이 생각합니다. 적절하지 않다. 네, 그 국민 정서에 괴리되는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그 뭐 호객행위를 했다. 글쎄요, 뭐 명품 편집샵에서 제가 호객행위 하는 걸 보지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고 리투아니아 분위기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근데 일단 간 것 자체가 그렇게 좋아 보이는 모습은 아니었고 이후에 대통령실 내는 해명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뭐 이상하잖아요. 호객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거 너무 과도한 그 소위 말하는 피해 실드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피해 쉴드? 네, 피해 실드라는 무슨 의미죠? 피해 이제 쉴드? 과도한 실드를 했다. 과도한 이제 실드를 했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오히려 김건희 여사가 지금까지 해외 순방 중에 보였던 좋은 모습들을 강조하면서 예. 깔끔하게 해명하고 넘어가는 것이 논란을 오히려 확산하지 않는 방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권지웅 비대요. 저는 일단 명품샵 쇼핑 관련해서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네, 제가 그 이제 현지 매체의 기사 중에서 좀 더 이제 눈길이 갔던 거 예. 일반인의 출입을 막은 채 차에서 쇼핑했다 이런 거죠. 예, 한 주간 쟁점이 이슈를 패널들 직감으로 풀어보는 한판 직감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 두 분과 함께합니다. 김재섭 국민의힘 서울도봉갑 당협위원장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도봉구가 나온 스타 도나스 김재섭입니다. 자, 이어서 민주당 전세사기 고충 접수 공동센터장이시죠. 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권지웅입니다. 자, 집중호우 여파로 이제 국회 일정이 일단 멈춘 상태입니다. 하지만 귀국 일정 연기하면서까지 또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윤 대통령의 선택이 또 아쉽다 이런 목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또다시 순방 징크스가 부활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호우 피해 상황에서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 적절했는가 이 부분 일부에 좀 짚어봤습니다만 이제 김재섭 위원장부터 좀 말씀 주실까요? 이거 뭐 적절하느냐의 질문보다는 예. 일단 우크라이나 간 거 자체는 저는 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예를 들면 지금 홍수라든지 이제 수해가 있는 상황에서 간 것이 적절하느냐 당연히 지금 대한민국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의미에서 부적절하다는 평가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총리라는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총리. 우리가 총리. 헌법상에 대통령이 거리시거나 아니면 해외 순방 중에는 행정권을 총리가 다 행사하게 돼 있잖아요. 전권을. 그렇기 때문에 컨트롤 타워가 없었다라는 것은 사실 헌법과 우리 정부 구조 체제 자체를 무시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예. 총리가 총리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대통령은 해외 순방 중에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을 저는 다한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를 간 것 자체도 저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것이 예를 들면 다른 뭐 이탈리아나 이런 데는 어차피 나토 회원국이기 때문에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나는 게 훨씬 용이해요. 대한민국보다는. 근데 대한민국은 나토 회원국이 아닌 상황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젤렌스키 대통령을 우크라이나에서 만나기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뭐 경호 문제도 있고요. 안보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갔다는 것은 우리는 우크라이나를 확실하게 지지한다라는 분명한 선언을 한 것이고 그것이 서방 자유민주주의 국가들 간의 어떤 연대 강화. 근데 대통령의 이제 발언 가운데 사직생하고로 싸워야 된다 이런 말씀이 있어가지고 그럼 사직생이 그러면 러시아와 싸워야 되는 것이냐 일부에서 진성준 의원은 네. 러시아와 전쟁 선포를 왜 그런 식으로 해서 러시아와의 관계까지 악화시키는 그런 무리수 발언을 하시냐? 저도 방송 들었는데 예. 사실 조금 어처구니가 없었던 게 러시아는 대한민국을 정말 많이 도발하거든요. 근데 왜 우리는 러시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기분 나쁠까봐 신경 써야 되는 태도가 저는 일단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러시아 같은 경우에 2000년대 후반부터 2010년대까지 예. 북한에 대한 안보리 제재를 번번이 그냥 다 무산시킵니다. 본인들은. 그 이후에도 전쟁 치료를 하고 북한의 무기들 언제든지 사들어주고 네. 있거든요. 게다가 문재인 정부 때 카디즈 빈번하게 침공했잖아요. 예. 이 정도로 무력 도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러시아 눈치를 못 본다고 뭘 못한다? 이건 애초에 주권 외교라는 개념 자체가 없다는 생각이 저는 분명히 들고요. 그래서 저는 앞서 이제 충분히 할 수 말씀하신 있는 발언이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발언이고 게다가 저는 대한민국에서 이 입장이 지금 나왔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예.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 끝이 아니잖아요. 북중러가 연대를 하고 있다는 상황 속에서 우크라이나가 무너지면 그다음 중국이 타이완 침공을 가속화할 겁니다. 그리고 중국이 타이완 침공을 가속화할 명분이 되면 북한 당연히 대남 도발 더 많이 할 겁니다. 이게 단순히 우크라이나에서만 벌어지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 큰 그림 시대에서. 속에 대통령 발언 나왔을 당연하죠. 것이다. 예. 자, 권지웅 비대위원. 저는 뭐 외교 관련한 이야기가 좀 나오긴 했는데 네. 그것보다도 사실 이 사안을 봤을 때 전 적절했냐 적절하지 않았냐 질문보다는 윤석열 정부에게 이번 선택 우크라이나 행 선택이 득이
득이 더 많았냐 실이 더 많았느냐 측면에서는 실이 더 많았다고 생각됩니다. 어떤 실이죠?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나토 방문 한 김에 폴란드에 갔고 폴란드 간 김에 바로 옆에 인접해 있던 우크라이나에 갔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동선의 효율성을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그걸 이야기하려고 하면 전제는 최소한 수의 위험이 있을 때 이 정부가 최선을 다해서 국민을 지키고 있다는 신뢰가 있는 다음에 선택할 수 있는 것인데 윤석열 정부는 그런 것들을 거의 못 얻어왔었어요. 이태원 참사도 윤석열 정부가 잘못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정부의 책임이 매우 큰 사안이었는데 그 이후에 대처하는 것들을 보더라도 지금도 이상민 장관에게도 책임이 없다라고 하고 있고 게다가 이후에 유가족도 한 번도 안 만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정부가 정말로 국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있는가 하는 의심이 있는 상태에서 이번 선택을 보면서 역시나 별로 관심이 없구나 라는 어떤 인식을 갖게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심각한 호우 피해 상황에서 네. 대통령의 선택은 가장 빠른 귀국이 있어야 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국민들이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충분한 그런 조치를 했을 테고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우크라이나행을 했다라고 국민들이 믿어준다고 하면 그런 선택을 하는 게 더 좋았을지 모르겠지만 예. 제가 보기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민들이 보고 있는 건 국민들의 안전이 생각보다 뒷전에 있구나. 그때 작년에 피해가 있어서 관악구에 이제 새 모녀가 돌아가셨을 때도 네. 그날 이제 퇴근하시면서 비가 많이 오네 이러면서 퇴근하셨던 거잖아요. 예. 그런 것들까지 이제 겹쳐서 보이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국민들의 안전이 사실 최우선은 아니구나. 대통령 이번 하는 인상을 또 주게 된 순방은 거죠. 나토, 그러니까 북대서양조약기구, 또 아까도 김재섭 위원장도 말했습니다만 러시아와의 관계,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또 안보적인 그런 시각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안보 전략 가운데 갔던 대통령의 그 해외 순방이었고 그런 틀에서는 근본적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한 행보 아니었습니까?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주 직접적인 국민들을 위한 조치와 관련된 신뢰가 있는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였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저는 우크라이나 행 자체가 부적절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근데 윤석열 정부에게 정말 득이 됐을까라고 했을 때 예. 국민들 마음속에 마음을 얻지 못했을 것이다. 역시나 되려 국민들의 안전은 최우선은 우선순위가 아니다. 아니구나 우선순위가 라는 아니다. 인상을 주지 않았을까 인상을 줬을 싶습니다. 것이다. 근데 반론해 주세요. 국민이 만약 그 대통령이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 순위가 아니면 뭐가 최우선 순위죠? 근데 이제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못 만날 이유도 저는 아니 없다고 그거랑 생각하고 그거랑 차원이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건데 굉장히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대통령이 해외에 나가서 해외 순방을 하면서 EU 국가들과 만나고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게 우리 국익과 국민 이 안전과 상관없는 행위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게? 저는 상관없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러면 국내에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게 국내에서 비가 많이 와서 희생자들이 발생하신 것들에 대해서 뭐 결과 책임이기 때문에 비난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순위가 아니구나라고 얘기하시는 건 너무 과한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제 두 달 전인 5월 20일 G7 정상회의 도중에 이제 이탈리아 총리는 홍수 피해가 나가지고 조기 귀국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보세요. 그거랑 또 비교해서 예, 우리 제가 대통령 그 왜 그러시냐? 말씀드릴게요. 예, 반론해 주세요. 아니 도대체 이태리는 말이죠. 거기서 바르샤바에서 로마까지 2시간이에요. 전용기로 가면 아마 1시간 조금 넘으면 갈 거예요. 그런 나라하고 우리처럼 이렇게 지구 반바퀴를 돌아서 가는 거하고 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럼 왔다 갔다도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봐도 엎어지면 코달 때인데 야 지금 홍수가 났으니까 바르샤바에서 비행기 타고 바로 갔다. 그건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죠. 그래도 머니까 게다가- 최대한 빨리 와셔야 되는 거 근데 아니냐라고도 제가 반론. 그거는 추가적으로 좀 김재섭 설명드릴게요. 위원장. 거리만의 문제는 그렇죠. 절대 거리만의 아니에요. 문제는 아니다. 왜냐하면 이탈리아도 그렇고 이탈리아는 나토 회원국이잖아요. 나토 회원국과 아닌 것은 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나토 회원국은 아니지만 나토에 참석했다는 것 자체에 외교적 의미가 부여되는 것은 예. 이 나토 회원국이 가지는 어떤 분명한 외교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탈리아는 얼마든지 언제든지 대한민국보다는 훨씬 더 용이하게 우크라이나 정상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토론할 수 있고 예. 협상할 수 있고요. 우리나라 그렇지 못하다는 점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탈리아는 의회제 국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의회제에서는 총리가 모든 행정적인 책임과 권한을 다 갖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 그 컨트롤 타워가 총리가 없는 순간 부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헌법상 대한민국 그 대통령이 거리인 경우에 그다음에 해외 순방인 경우에는 총리한테 그 행정 권한이 다 있기 때문에 사실 행정 공백이 없어요.
이탈리아랑 완전히 달라요. 이탈리아는 총리가 없으면 행정국이 바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탈리아 사례랑 동일시해가지고 동일시하지 비교하는 않는다. 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대통령 전용기에 이제 보면 서울과 화상 연결 방법으로 또 직접 챙기는 모습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네. 그렇게 바로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대통령실이 왜 굳이 해명을 당장 서울로 뛰어가도 상황을 크게 바꿀 수 없는 입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가지고 해명이 다 망쳐요 보니까. 저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방문이 가지는 그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예. 그것을 이상하게 해명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해명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 우크라이나 간 것 자체의 의미를 퇴색시켜 버리는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명이 저는, 잘못됐다. 해명이 전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장 변호사님. 저는 일단 말씀 주신 것 중에 이탈리아는 총리가 안 가면 공백이 생기고 우리나라는 공백이 생기지 않는다는 전제에 좀 동의하기가 어렵고 그러면 한덕수 총리가 수해 현장에서 목격이 됐나요? 전혀 현장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해명 부적절하다고 말씀 주시는데 대통령이 컨트롤 타워의 최종 책임자예요. 그런데 달려와봤자 소용이 없다니요.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우크라이나 방문도 그렇습니다. 뭐 러시아를 쓸데없이 도발했다 이런 논의를 차치하고서라도요. 그렇다면 어떤 국익에 도움이 되었는가? 지금 가치 동맹 이야기하고 뭐 한미일 동맹 그 이야기를 하는데요. 플러스로 그렇다면 뭐 보수 언론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재건 사업에 2,000조 들어간다. 적게는 뭐 60조이다. 우크라이나의 GDP가요 4,000불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실제로 지원이 간다면요 우리가 거기서 경제적인 얻는 것보다 무상 차관을 해야 될 거라는 전문가들이 지적이 훨씬 많아요. 예. 그렇다면 어떤 경제적인 이득이 있는 것인가와 관련해서 상당히 의문이고 뭐 G7 국가들 말씀하시죠. 영국의 국방부 장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크라이나를 향해서요. 우리가 아마존인 줄 아냐라고 일갈해요. 왜? 예. 계속해서 지원해달라고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본인들이 어떻게 자구책을 마련할지도 물론 있겠지만 서구 열강들이 봤을 때 대단히 어떻게 보면 좀 무책임하다고 보는 겁니다. 우크라이나를. 그것도 한 단면이에요. 우리가 가서 사직생 생즉사 이순신 장군의 그 언행을 하는 순간 이게 얼마나 국익에 도움이 되는 행보였는가라는 의문은 사실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예, 반론하실까요? 예. 저는 당연히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대개 이제 민주당에서 중국이나 러시아의 경제 규모나 그 어떤 뭐 군사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군사력은 뭐 세긴 하지만 그 경제력을 너무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러시아 그렇지 않거든요.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고정 환율을 쓰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안에 있는 경제 평가가 굉장히 과대 평가가 되고 있어요. 실제 그 정도로 경제력이 있지 않습니다. 게다가 지금 세계 모든 나라들이 러시아 경제 제재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제가 국익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러시아는 48개인가 49개국을 자신의 비우호적 국가로 지정해놓고 교류나 협상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교류를 차단해놓은 상태에서 쟤네는 우리랑 달라 저기야라고 해놓거든요. 근데 그 48개, 49개 국가들이 전 세계에 차지하는 GDP가 60% 정도 됩니다. 예. 그러면 이들이 압도적으로 넓은 시장이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러시아에 붙잡혀서 러시아의 비우호적인 국가들 48개랑 등을 지고 이들과 교류하지 않을 명분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어쨌든 간에 서방 자유민주주의 안으로 편입이 돼서 이들과 교류하고 이들과 협상하고 이들과 연대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이득이고 군사적으로도 이득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권진구대. 사실 나토 정상회의에서 예. 이미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물론 이제 우크라이나에 가는 것 자체에 의미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저는 국익이 없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어쨌건 지금 비 피해가 사실은 지금도 되게 상당히 큰데 그것보다 더 커질 수도 있었고 그건 그 당시에 결정할 시점 한국으로 갈지 우크라이나로 갈지를 결정할 시점에 알 수 없었던 일입니다. 근데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권한으로 최대한 어떻게 지원할까를 고민한 것이 아니라 예. 나는 대통령이고 내가 할 일은 따로 있으니 여기 가는 게 더 국익이라고 판단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 판단이 국민들께 득보다 실이 더 많았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고 지금 사실 그 과정에서 이전에 있었던 일까지 사실 생각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를 다시 드립니다. 자, 이제 대통령의 이제 해외 순방 중 이제 국내 호우 상황 행보에 대한 그런 논란인 건데 대통령이 이제 귀국을 했습니다. 귀국을 해서 중대본 회의에 참석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지시를 내립니다. 공무원들에게 사무실에만 앉아 있지 말고 현장에 나가서 미리미리 대처해달라. 이렇게 지시한 게 또 주목을 받고 있는데 사실은 대통령이 이렇게 지시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현장에서 일을 제대로 잘해달라. 그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왜 이거 갖고도 이 비판이냐.
저는 뭐 비판의 맥락이 어떤 건지 잘 모르겠는데 예. 제가 예. 이거 보면서는 그런 생각 들었는데 일단 충북도지사께서 가서 배수 작업이 한번 멈추고 예. 그리고 원희룡 장관께서 인터뷰하면서 견인차 한번 멈추고 예. 이랬던 걸 보면서 이 말이 좀 우스꽝스러워져 버렸다라는 생각이고 그러니까 짧게 하고 이 발언하면서 약간 뭐 언론 촬영을 위해서 그랬던 것이 아니냐. 그런 것들이 이제 있었기 때문에 이 발언이 우스꽝스러워진 건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공무원이 현장 가까이 서려고 하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영국에도 재난 거버넌스의 원칙 중에서 보면 재난 일선에 있는 지휘자가 최고 결정을 하고 사실은 권한이 더 많지만 중앙정부나 여기에서는 예. 조정해주거나 지원하는 역할을 해요. 예. 그런 역할을 하는 전제로 해서 현장에 가서 인근에서 지켜보고 어떻게 도와야 될까 이런 것들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아니, 대통령이 이런 말씀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그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제 문제 삼는 게 아까 말씀하신 건 원희룡 장관이 갔을 때 그 저 지게차 그 견인 차량 들어가야 견인차가 된다. 지나가는데 비켜달라 그때 소리 들리는데 원희룡 장관은 짧게 대통령 하고. 수령해서 왔다가 정신없이 막 그 기자들에 둘러싸여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뭐 옆에서 얘기하는데 잘 못 들었는데 그 시간이 총 20초예요. 20초 동안 그러다가 이거 비켜야 되는구나 해서 비킨 거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20초 동안 네가 안 비켰으니까 이것을 작업을 방해를 했다라는 식으로 몰아가는 건 너무 과도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태도라고 생각되는데 일단은 예. 그 한 분이 실무자가 말해요. 그리고 원희룡 장관 그걸 인지하지만 잠깐만 내가 짧게 하면 되니까라고 말하는 그 태도, 그러니까 그로써 정말로 견인이 아주 늦춰졌거나 이렇기 때문에가 아니라 예. 그런 어떤 일선 장관의 모습 자체가 사실은 정말로 사람들을 구하는 것보다도 자신들이 진정성. 드러나는 게 더 우선이지 않나라는 인상을 주는 겁니다. 저는 그 상대방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비판하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거기서 공무원 하나가 웃는 모습이 하나 포착이 됐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서 정말 문매를 맞았잖아요. 저도 아니, 그 부분은 별로 적절하지 않다고 상가에서도 생각해요. 네. 상주도 웃는 경우가 있어요. 그쵸. 사실은 그리고 그것이 계속 웃은 것, 그분이 거기 재난을 당한 분들이 뭐 우스워서 웃었겠습니까?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그 자기도 모르게 웃음이 하나 나왔을 수도 있는데 그 장면만 딱 포착해서 예. 이렇게 공격하는 건 옳지 않고 장관에 대해서든 누구에 대해서든 어떤 한 장면만을 잡아서 맥락을 다 잘라버리고 그걸로 너무 과도하게 공격을 하거나 비판을 하는 것은 적절치는 않다라는 생각이 알겠습니다. 들어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역시 또 김건희 여사의 그 명품 쇼핑 논란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대통령실 해명은 호객행위 때문에 그랬다. 그리고 물건은 사지 않았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정말 안 산 거냐? 샀으면 어떡하냐? 뭐 이런 질문도 나오고 여당에서도 좀 아쉽다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김재섭 당협위원장. 안 사고 사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해명이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해명이 적절하지 않다. 네, 그 국민 정서에 괴리되는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그 뭐 호객행위를 했다. 글쎄요, 뭐 명품 편집샵에서 제가 호객행위 하는 걸 보지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고 리투아니아 분위기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김건희 여사가 가지는 그 최근의 어떤 행보들을 보게 되면 특히 이제 해외 순방 중에 뭐 입는 옷이랄지 아니면 착용한 장식물이랄지 이런 것들이 늘 세간의 화제가 되잖아요. 예. 때로는 완판이 되기도 하고. 영부인이 가져가는 에코백이 항상 또 화제가 그렇죠. 되기도 했고. 심지어 이제 그 에코백이라든지 착용물들이 중소기업에서 만들었던 거라 예. 굉장히 좋은 그 반응들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 리투아니아에 있는 뭐 그 소상공인들의 공산품 같은 것들을 사셨으면 훨씬 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을 것 대한민국의 같은데 동대문 같은 곳 가셔가지고. 차라리요. 예, 예. 근데 일단 간 것 자체가 그렇게 좋아 보이는 모습은 아니었고 이후에 대통령실 내는 해명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뭐 이상하잖아요. 호객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거 너무 과도한 그 소위 말하는 피해 실드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피해 쉴드? 피해 실드라는 무슨 의미죠? 피해 말. 실드? 과도한 실드를 했다. 과도한 이제 실드를 했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오히려 김건희 여사가 지금까지 해외 순방 중에 보였던 좋은 모습들을 강조하면서 예. 깔끔하게 해명하고 넘어가는 것이 논란을 오히려 확산하지 않는 방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건준비대요. 저는 일단 명품샵 쇼핑 관련해서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그 이제 현지 매체의 기사 중에서 좀 더 이제 눈길이 갔던 거 예. 일반인의 출입을 막은 채
이제 안에서 쇼핑했다 이런 거죠. 경호가 필요하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그러면 안 들어가시는 게 저는 맞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일반인들의 출입을 어쨌건 막는 거니까 그러면 안 들어가거나 아니면 이제 어떤 밀착 경호를 해서 이제 같이 어울리시거나 예. 뭐 이랬으면 모를까 그런 모습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되는데 근데 지금 해명이 거짓말 같다는 생각이 안 좀 샀다? 듭니다. 안 샀다는 말이? 샀다 안 샀다도 지금 음. 하는 언론에서는 산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나오기도 하고 예. 그리고 이제 호객 행위 때문에 그러니까 표현을 이렇게 하시진 않았습니다만 내용상으로는 호객 행위 때문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 믿기 어려워요. 사실 그러면 다른 이건 나라 네. 대통령의 영부인을 대상으로 어서 들어오세요라고 상상하기 경호원을 어렵습니다. 뚫고 막 그 해명에 맞다면 경호원 10여 명을 뚫고 검은색 옷을 입은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막 있어요. 그런데 거기를 뚫고 네. 컴온 네. 이렇게 오셔갖고 막 컴앤 씨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와서 보시라고. 근데 이게 정말 희화한 걸 수 많네요. 네. 그 자체 해명 자체 적절하지 않았다. 김정혁 비대위 어떻게 들으셨어요? 관련. 대통령 부인이 어디 움직이실 때면 항상 경호원이 붙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 다른 사람들 차단해요. 그건 뭐 옛날에 김정숙 여사가 타지마할 앞에서 사진 찍을 때도 타지마할 관객들을 다 차단을 하고 나서 그 김 여사가 보시고 사진을 찍었다고 뭐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예. 그러니까 아마 여기서도 주변 분들하고 좀 이격을 시켜서 대통령 부인이 아마 구경을 하셨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뭐 호객 행위로 들어갔다는 건 아마 아까도 말씀했지만 뭐 서울로 가봤자 뭐 별게 없지 않느냐라는 표현만큼이나 자꾸만 이렇게 해명을 하는 과정에서 그 해명의 부적절성 때문에 오히려 맞지 않을 애를 더 맞고 이게 말이 돼? 라는 이것도 아마 제가 알기에는 서울에 있는 쪽에서 나온 해명인 걸로 알고 서울 있어요. 대통령실에서. 네, 예. 그러니까 상황을 잘 모르는데 거기다 대고 이제 너무 구체적으로 얘기를 구체적으로 해서.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게 꼬리에 꼬리를 잡고 말에 말꼬리를 잡혀갖고 더 공격을 받고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장 변호사님. 저는 이게 국내 정치적인 상황과 맞물리면서 더 공분을 사고 불에 기름을 끼얹은 격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국민의힘이 대통령 순방하기 직전인가요? 뭐라 그랬습니까? 실업급이 아니라 실업급여라 그랬어요. 그리고 사실상 여성과 청년 실업자들을 전 조롱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업급여를 우수로 타서 와서 실업급여를 받았더니 명품 선글라스를 사더라. 해외 여행을 가더라. 저는 일단 받은 돈에는 꼬리표가 없습니다. 추적할 수도 없어요. 그거는 사실상 마타도어입니다. 어떻게 국민을 그런 식으로 대합니까? 더더군다나 양평 고속도로 때문에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한창 시끄러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방구 해명은 없어요. 그런데 해외 순방길에 명품샵을 5군데나 들러서 경호원을 대동하고 가서 쇼핑을 한다? 국민들이 도저히 박수가 뭡니까? 이거는 굉장히 화가 나는 일인 겁니다. 그만큼 공인에 대한 자세, 태도 갖춰지지 않아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제2부속실이 지금 없죠. 공적인 인력과 지원 전혀 공식적인 레코드상으로 남아있지 않게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국민들께 소상하게 밝힐 수 있도록 누가 여사를 어떻게 경호하고 금액은 얼마나 들어가고 공식적인 동선은 어떻게 짜여지는 것인지 그 부분을 밝히지 않는 이상 저는 이 사태 계속 재현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실은 이제 정쟁으로 치달을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해명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인데 지금 민주당 그러면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해명을 요구해야 할까요? 아니 만약에 에코백을 이제 명품백을 안 명품백 샀다고 논란. 했는데 그게 이제 산 걸로 드러난다고 하면 당연히 더 추가 질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호객 이거는 이미 뭐 사실이 아니라고 많은 국민들도 믿고 그런 것 같아서 더 물을 건 없겠지만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지금 또 하나의 논란은 홍준표 대구시장입니다. 폭우가 내리던 그제 골프를 쳤다 하면서 시민단체 야당이 좀 사과를 요구하는 일이 있었는데 홍 시장 본인은 이제 SNS에 또 강하게 또 말씀을 했습니다. 대구시는 지금까지 수해 대비 철저히 하고 있다. 주말에 테니스를 치면 되고 골프 치면 안 된다. 그런 규정이 공익사회에 어디 있냐. 그리고 벌떼처럼 이렇게 덤빈다고 내가 기죽고 잘못했다고 할 사람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홍 시장님의 해명 어떻게 들으셨는지. 얼마 전까지 대통령 후보로 나오셨던 분이 왜 시선을 대구시로만 돌리는지 저는 이해가 도대체가 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 골프 칠 수 있죠. 공직자가 얼마든지 칠 수 있죠. 그거 가지고 나무랄 건 아닌데 예. 상황이 이렇잖아요. 이런 경우엔 저 같은 원내위원장들도 SNS 올리는 것도 조심스러워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웃는 이모티콘도 못 쓰는 게 대부분의 이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이거든요. 근데
그게 법적으로 뭐 윤리적으로 전혀 하등 문제가 안 된다 하더라도 음. 상황이 상황인 만큼 대구시의 최종 책임자로서 모든 행정의 최종 책임자로서 저는 태도가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그 예. 이후에 나는 하나도 잘못 없다라고 말하는 것도 저는 음. 이해가 잘 안 되고요. 음. 그 대구시장으로서 내가 공직자로서 대구 시민들에게 봉사하고 싶다. 나는 24시간 아니고 365일 주말 없이 나는 골프 안 치고 일하겠다는 사람들 수백 명 될 겁니다. 그분들 생각하시면 이런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도 그 당시엔 큰 비가 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해명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작년에 수해가 많이 있었고요. 그 수해가 나면은 인명사고가 났던 것이 꽤 뭐 몇 년 전부터 있었던 반복된 일입니다. 예. 이것이 영구화될 수도 있는 것이고 기상이변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은 최소한의 조심은 했었어야 된다고 봐요. 네. 권중비 대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 49명이 사망 내지 실종 상태고 40명 이상이 지금 사망인 상태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게 이제 정치인은 어떤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공감을 표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런 면에서 완전히 나는 공감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게 내 책임은 아니지 않냐. 뭐 이렇게 항변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정치인이 이런 일로 억울해하기 시작하면 사실 정치를 그만둬야 된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예. 좀 거의 그 정도 수준으로 되게 억울해하시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까지 사망 40명, 실종 9명인 상태. 자, 김정익 비대위원. 이게 이제 본인 얘기는 그런 것 같아요. 과거에 이제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화재가 발생했는데 오전에 연습장을 갖고 화재가 날 때는 아니었는데 그 시점이 골프 정확하게 연습장 갔느냐라고 이제 그렇게 몰아붙였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걸 가지고서 상당히 논란이 된 건 있는데 이거는 좀 다른 케이스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탁 떠오르는 게 뭐냐면 예. 이해찬 전 총리가 떠올라요. 이분이 옛날에 3.1절 골프를 치셨거든요. 예, 맞아요. 그래서 굉장한 비난이 오니까 이분도 똑같이 대응하셨어요. 아니 너 뭐 공직자 3월 1일 날 골프 못 쳐? 라면서 막 그렇게 반응을 하셔서 공분을 샀단 말이에요. 근데 정치인이라는 것은 그 뭐랄까 그 법적인 문제만을 가지고서 활동하는 존재는 아니잖아요. 정무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고 국민들의 마음을 생각해야 되는 거고 레이건 대통령이 얘기한 대로 아무리 자기는 기분이 좋아도 국민들이 슬퍼하면 슬퍼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고 자기가 아무리 슬퍼도 국민들이 기뻐하면 같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그게 정치인인데 예. 이게 너무 이렇게 독불장군처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게 이건 법적인 논리로만 대응을 하시는 것이어서 이해찬 총리에 대해서도 만약에 이해찬 총리가 조금만 더 부드러운 대응을 할 줄 아는 정치인이었으면 아마 대통령도 됐을 거야. 뭐 이런 얘기가 있듯이 홍준표 지금 대구시장님도 그걸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장 듭니다. 변호사님 20초. 저는 이거는 상상을 뛰어넘는 반응이었어요. 저로서는 아, 공직자는 그런가요? 기본적으로 국민께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이 부족했습니다. 짧았습니다라고 하는데 아니 테니스는 되고 그럼 골프는 안 되냐? 나보고 어쩌라는 거냐? 뭐 골프 치면 안 된다는 규정이라도 있냐라고 묻는 건 공직자의 태도는 최소는 아닌 거죠. 예, 여러 가지 좀 아쉬운 발언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한판 직감.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분 김재섭 국민의힘 서울도봉갑 당협위원장 그리고 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